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리처드 브랜슨이 쓴 책을 가져왔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보면 비행기, 우주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은 되게 늦게 읽었어요. 산지는 좀 됐는데 늦게 읽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고요. 이 그룹에서 운영하는 기업체도 제가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난독증을 지닌 고교 중퇴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대요. 미국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며 영국에는 리처드 브랜슨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읽으면서 느낀 게 그냥 단순히 부자,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런 똘끼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선천성 난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분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이분이 한 그룹 안에 그런 음악을 다루는 것이 있었고요. 항공, 모바일, 인터넷, 음료, 호텔, 레저 이런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이분이 이 많은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감동적이면서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난독증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게으르다고 핀잔을 줬대요. 얘는 이제 뭔가 게을러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자기는 잘 못 읽었대요. 선생님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웬만한 것들은 모조리 외우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읽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외워버리는 전략을 했대요. 지금도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자랑이 되어 있네요. 성공의 비법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내 삶의 좌우명은 용기를 내서 일단 해보자 이거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조건 예스맨이래요.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 어머니 유전자가 남다릅니다. 이 외가 쪽의 유전자가 완전히 용기와 도전의 이 집합체더라고요. 이 어머니는요,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당시 규정에 남자들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분의 어머니가 지금 그룹 회장님이신데 이분의 어머니 나이 또 연배는 얼마나 옛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장을 해서 조종 훈련을 받는 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입는 가죽 재킷을 구해서 금발머리를 그 헬멧 안에 숨기고요. 굵직하게 말하는 연습도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었던 대로 말이다. 나중에 이분은요, 해군의 여성 부대원이 되어서 부대를 프랑스로 이송하는 배 정비도 돕고 정말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어머니 스토리가 여러분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모님이 또 아이 교육을 잘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돈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있었다. 이유는 사업에서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 일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더라도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이 원시적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라. 이것이 원칙이래요. 정말 대단하죠. 그 일을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으면 떡볶이 장사 하시는 분한테 가서 여기 월세 어디예요? 이거 뭐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얼마예요? 수익이 얼마 정도 남아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지같이 하고 젖먹이 애기 등이 없고 떡볶이 3,000원치 사러 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도 애기 키우고 나면 떡볶이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는 월세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경쟁자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냥 좀 불쌍한 애기 엄마인데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애기들 노는 방방 있죠. 방방 거기 가서도 기다리고 앉아서 막내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저 애기 다 키우면 방방이 저도 이거 사업 해보고 싶은데 돈이 얼마 들어요? 그러면 월세는 얼마 들고 이거 시설비는 얼마 들었고 다 얘기해 주세요. 애기 엄마, 애기 안고서 물어보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어머니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 첫 번째 사업이 잡지, 학교에서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잡지를 만들어서 근데 그 잡지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광고 수입을 더 크게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리키, 그 일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었대요. 보통 공부나 해. 무슨 네가 잡지를 팔아. 뭐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어머니는 항상 다 들어줬대요. 전화하고 편지를 붙이는데 드는 돈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돈을 벌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기꺼이 4파운드를 건네줬다. 그 당시 1966년도에 4파운드는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우표를 320장, 전화 320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광고비,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광고 의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엄마한테 4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은행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잡지를 첫 발행해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이 2,500파운드에 달했다고 해요. 엄마한테 4파운드 투자를 받아서 2,500파운드. 당시 평균 집값이 3,660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집값에 거의 막 4분의 3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2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최고로 멋진 삶을 살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업가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선택을 부모님이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나는 항상 대화가 잘 통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나는 대화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나를 후원해줬고 아버지도 내가 자신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고대사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은 포기해도 좋다는데 동의했다. 고대사 빼고 나머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부모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암기를 잘 못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아마 직업이 변호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대학도 안 가고 시험 과목을 포기한다는데 이런 걸 받아주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이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아이의 자녀 교육법을 또 한 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 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겐 비결 같은 건 없다. 사업을 할 때 꼭 지키는 규칙도 없다. 단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할 때에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무엇보다 즐기려고 노력한다. 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 힘이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지지, 그리고 이 엄마의 유전적으로 막 믿고 무조건 들이대는 이런 정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읽으면서. 어느 날 어떤 무인도에 갔었는데요. 그 섬을 사고 싶어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300만 파운드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근데 이분이 20만 파운드면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대요. 석 달 후에 18만 파운드만 내면 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18만 파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빚이 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분발하게 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네커 섬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편안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거기서 촬영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항공사를 세우고 섬을 사고 이런 것들 모두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나는 지금도 재미있다. 원래 내 사업의 핵심 방식은 재미였다. 제가 요즘 유튜브 많은 채널 보고 있는데요. 저는 재미있는 채널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책은요, 재미있는 책만 봐요. 사실 우리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부자들은 다 인생을 즐기더라고요. 우리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 찾아봐야겠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옷을 바느질하거나 막 뜨게 하는 걸 좋아하고 다 장점이 달라요. 그 분야를 즐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버진블루라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서 뉴질랜드를 가거나 호주 내에서 이렇게 뭐 시드니 이렇게 이동할 때 굉장히 땅이 크니까 비행기를 이용했어야만 했어요. 그때 제가 버진블루를 이용했거든요. 뉴질랜드 갈 때도 굉장히 가격이 쌌어요. 근데 그게 이분 거였죠. 그땐 제가 어릴 때라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비행기 값이 쌀 수가 있을까. 뭐 기차랑 거의 뭐 크게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굉장히 빠르고. 근데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간단한 상식과 비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값싼 운임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대요.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장 조사를 할 때 그냥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전화를 했대요. 물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회사 인기가 좋군.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가 봐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루 종일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 바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뭔가 막 바쁘기만 하다. 정신없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결심하게 된 자극제가 됐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내가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겠고요. 장사가 뭐 아주 잘 되진 않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나는 얘네보다 더 잘해서 이 시장을 내가 점유하면 되겠네? 요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상식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 일단 해보게 되는 거야 라고 일주일 만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할 때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내가 해낼 줄 알고 있었다. 우리 거울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가 해낼 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해낼 줄 알고 있으면 도전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에게 말하래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것이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고 싶으면 들판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걸터 앉아서 소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일 거래요. 어서 리키, 앉아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서 소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제가 보기엔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어머니는 아이를 계속 훈련을 시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과제를 계속 줬대요. 게임처럼. 어느 날은 점심 도시락과 사과 1개를 12살짜리 아이에게 주고는 자전거를 타고 친척집에 다녀오렴. 마실 물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50마일쯤 떨어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지도 한 장을 주고 보냈다고 해요. 와, 그렇게 누가 보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들에게 이런 걸 계속 독립식 교육을 많이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또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족과 함께 재정을 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안의 수입이 빠듯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신입부터 막 20대부터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돈을 버는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항상 터놓고 이야기했다.
그래 저녁 시간에는 일 이야기며 집안 살림에 관한 이야기며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 옆에서 돕기도 했다. 그런 일들은 재미도 있었고 가족이 단결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막 돈 얘기를 쉬쉬하고 문제가 생겨도 숨기고 아이한테는 막 돈이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이들이 돈을 배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완전히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희 집의 가격, 대출 규모, 저희가 내고 있는 돈, 관리비, 이런 것들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었대요. 아기들이 있으니까. 대신 어머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다녔고 결국 나무로 된 작은 티슈 상자와 휴지통을 만드는 일을 집에서 했대요. 이거를 접착제를 써서 막 만드는데 이 아이들이 함께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대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거래은행에 좋은 인상을 주면 대출을 해줄까 하는 바람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 신던 오래된 구두를 반짝일 정도로 닦아 신고는 은행에 갔다. 이때는 아주 돈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초반에. 나중에 그들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양복과 번쩍이는 신발을 보고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도 깨달은 일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양복도 안 입고 구두도 안 신다가 이거를 입고 갔으니까 얼마나 그 패션이 어색했겠어요. 뭔가 과도하게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남한테 부자인 것처럼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꾸미고 막 귀걸이하고 막 가방 메고 막 하면 뭔가가 곤경에 처해 있어서 대출 많이 받으러 오는 사람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런 또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런 대출해주는 사람들은. 이분이 음반 그런 작업됐다고 했어요. 어느 날 약속에 늦어서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기사는 리처드 브랜슨 씨 아니냐고 막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 노래를 들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 그때 데모 테이프 너무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고 하니까 거절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자꾸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도 보고 막 하라고 잠깐만 들어와서 차 한 잔만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그 집에 가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필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를 무시하고 요청을 거절했다면 난 최고의 가수를 놓쳤을 것이다. 우린 누구에게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웬 택시 운전기사가 자꾸 노래를 한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막 거절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싱어송라이터가 된 거예요. 제가 운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나한테 오는 운을 최대한 받아야 돼요. 운명이고 다 인연입니다. 너무 쳐내고 막 아닐 거야,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어볼 수 있죠.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자, 이 그룹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해야 한다. 아무리 엉뚱한 것일지라도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나에 대한 모든 기사는 기성사회에 도전하는 모험가로서의 내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모험하는 어떤 CEO. 엽기적이죠, 좀 약간. 예를 들면 버진이라고 써있는 열기구를 타고요. 막 세계 여행을 한대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헬리콥터로 구조 막 당하고 웨딩숍을 광고할 때는요. 본인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대요. 남자예요. 나이도 많아. 게다가 누드 보디스트.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것처럼 보이는 버진 무슨 핸드폰 광고할 때는 중요 부위에다가 그 핸드폰을 가려놓고요. 전체다가 이제 누드처럼 보이는 그 수트를 입고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대요. 그걸 멀리서 봤을 때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막 튀고 회장이
이제 이런 걸 한 거, 대담한 것들을 해서 마케팅을 했대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막 이런 마케팅을 보고 막 너무 놀라고 경악하고 막 싫어하고 이랬대요. 하지만 뻔한 것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이걸 되게 잘하는 분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통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케팅 관련자들은 섹스 어필한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라고 정의한다. 섹시하다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젊고 유행을 알고 재미있고 멋진 것이다. 나는 버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브랜드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타임즈 광장 상공에 알몸으로 매달리거나 기구를 타고 에베레스트를 넘거나 헬리콥터에서 30m 아래로 번지 점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인 회장, 그룹 회장도 자기 몸을 내던져서 홍보를 해요, 직접. 딱 그냥 돈 투자해서 연예인을 써서 홍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혹시 1인 기업가로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 자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좀 이런 거 보면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어요. 저도 물론 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이분은 이 브랜드 홍보가 무한계인간이에요. 무한계인간. 놀랍습니다. 진짜. 이렇게 돈이 많으면 안 할 것 같은데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자, 더 대박은요. 제가 이분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정말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거는 저는 우주 여행입니다.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행성들도 보고 싶어요. 최대한 멀리 가보고 싶습니다. 그게 왕복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분이 스페이십2라는 프로젝트,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로 지금 우주 여행을 실제 준비하고 있어요. 90분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코스인데요. 2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 초에 발표된 자료에 되어 있어요. 6명이 이 스페이십2라는 것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마 이게 요거일 거, 요거. 이게 바로 우주 여행하는 그 비행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핏 기사를 봤습니다. 이 여행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이미 600명 이상이 신청을 해놓았다고 해요. 선착순인데 빨리 해야겠네요. 아직은 저는 갈 생각이 없고 좀 더 안정화가 되면은 좀 안전하다고 보면 그때 가겠습니다. 자, 어떤 목표를 두고서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비전과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분이 하는 많은 사업이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란 없대요. 무한계 인간의 전형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주여행까지. 그냥 상상하는 걸 다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제가 또 눈물 나게 감동받았던 게 사회공헌 기부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돈이 많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버진은 전과자들과 헤로인 중독자들을 채용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여러분, 유명한 기업, 좋은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뽑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대요. 기회는 피보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수감됐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무한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그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과 일자리를 주면 그 사람은 무한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해서 나쁜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도태시키고 왕따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가요. 왜? 감옥으로 가면은 왕따를 당하지도 않고 그들끼리 또 서로 어울리며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지, 막 비난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를 저질렀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태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지죠? 근데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었는데 몸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 분이 카트를 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마트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특별히 채용을 했다는, 되게 많이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마트, 아까 제가 정용진 부회장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대우받는 방식에 따라 반응한다. 우리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고 막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임하지 말고 이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의 붕괴 때문에 힘든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키즈 컴퍼니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타이와 수트를 벗어던지고 우주 여행을 꿈꾸는 괴짜 기업가, 탁월한 마케터이자 사회 책임 경영을 열렬하게 실천하는 실천가,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리처드 브랜슨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 모두 상상하며 현실이 되는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